안녕 언니 오빠들. 오늘은 카이아 홀더들 대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블록체인에 보이지 않는 세금 MEV에 대해서 다뤄볼 거야. 분명 들어본 건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. 오늘 기회에 배워보자. 음성 또는 자막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대충 넘어가고 족대로 좀 생각해. 딱딱한 내용이니까 듣기 싫으면 꺼져. 근데 시발 투자한다면서 이런 것도 관심 없으면 죽어 그냥. 그냥 잡담이나 노닥거리고 싶은 언니 오빠들은 더보기 오픈 채팅방 있으니까 들어와. 대신 안티는 바로 칼강태야.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봐 씨발. 싫음 말고. 안녕하세요. 혹시 블록체인 거래하실 때요,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세금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,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오늘 저희가 한번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. MEV, Maximal Extractable Value라고 하죠. 암호화폐 투자하시면 이거 정말 꼭 아셔야 하는 개념이거든요. 그래서 MEV가 도대체 뭐고, 이게 왜 내 거래에 영향을 주는지, 또 이더리움 같은 이 생태계 전반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. MEV는 블록 생성자 있잖아요. 뭐 채굴자나 검증자 같은 이 사람들이 블록에 트랜잭션 넣을 때 그 순서나 포함 여부를 좀 조작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. 이걸 말하는 겁니다. Maximal Extractable Value. 그 약자죠. 아, 저는 그냥 먼저 요청하면 먼저 처리되는 뭐 선착순 이런 건 줄 알았는데. 네,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좀 달라요. 그럼 뭐죠? 오히려 그 블록 스페이스라는 한정된 공간을 두고 벌이는 뭐랄까 보이지 않는 경매, 여기에 가깝다고 봐야죠. 경매요? 네, 공간은 한정됐는데 블록 생성자는 아무래도 더 높은 수수료, 그러니까 가스비를 내는 트랜잭션을 먼저 처리해서 자기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거든요. 아하, 바로 거기서 MEV가 나오는 거군요. 그렇죠. 블록 생성자가 가진 그 트랜잭션 순서 결정권, 이걸 이용해서 추가 수익을 만드는 거예요. 이게 왜 생기냐면 일단 1. 블록 공간은 한정돼 있고 2. 멤풀이라고 해서 모든 거래 시도는 투명하게 다 보이고 3. 더 비싼 수수료 내면 먼저 처리해주는 시장이 존재하고 4. 결정적으로 생성자가 순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MEV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. 뭔가 좀 더 와닿는 예시가 있을까요? 네, 예를 들어서 유니스왑 같은 DX에서 한 $1,000 정도 차익 거래 기회가 보였어요. 오, 좋네요. 그래서 야호! 하고 거래를 딱 보냈는데 안타깝지만 그 수익을 당신이 가져갈 확률은 거의 0%에 가깝습니다. 네, 0%요? 왜죠? 제가 먼저 발견했는데. 왜냐하면요. 그 거래를 지켜보던 MEV 봇들이 있거든요. 이 봇들이 더 높은 가스비를 확 내버리고 당신보다 먼저 똑같은 거래를 실행하거나 이걸 프론트 러닝이라고 하고요. 아니면 당신 거래 바로 앞이랑 뒤에 자기들 거래를 딱 끼워 넣어서 이익을 가로채요. 이게 그 유명한 샌드위치 공격이죠. 아, 샌드위치. 제 거래를 사이에 넣는 거군요. 네, 결국 당신이 발견했던 그 $1,000는 고스란히 MEV가 되는 거예요. 와, 진짜 포식자들이네요. 그렇죠. 이 과정에서 봇들끼리 뭐 가스비를 미친 듯이 올리면서 경쟁하는데 이걸 PGA, Priority Gas Auction이라고 불러요. 그 외에도 뭐 백러닝이니 청산이니 다른 유형들도 있고요. 와, 그럼 제가 기회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봇들한테 여기 먹잇감 있어요 하고 신호 보내는 꼴이네요. 결국 사용자한테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뭐 내 돈이 그냥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다는 거군요. 보이지 않는 세금처럼. 정확합니다. 이런 악의적인 MEV는 사용자 경험, 그러니까 UX를 심각하게 해치죠. 그 MEV Explorer라는 사이트 데이터 보면 2020년 1화부터 한 22년 10월까지만 해도 공식적으로 잡힌 MEV만 거의 6억 7,500만 달러예요. 6억 7천만 달러요? 와, 우리 돈으로 거의 8천억, 9천억. 네. 근데 이건 집계된 것만 이렇고 실제 규모는 뭐 훨씬 클 거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PGA 경쟁 때문에 네트워크 전체 가스비가 막 폭등해요. 그럼 다른 일반 사용자들까지 피해를 보죠. 아, 나랑 상관없는 경쟁인데도요. 그렇죠.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타임 밴딧 다텍 같은 건데 이건 아예 블록체인 과거 기록을 뒤집어서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예요. 정말 근간을 흔드는 거죠. 또 플래시봇 같은 솔루션들이 이제 미국 재무부 제재 명단 관련 거래를 필터링 하거든요. 이게 또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인 검열 저항성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. 문제점이 심각하네요. 근데 혹시 좋은 점은 아예 없나요? 아예 없진 않아요. 뭐 시장 가격을 좀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대출 포지션 같은 걸 빨리 청산시켜서 시스템 리스크를 줄인다거나 뭐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일부 거론되긴 합니다. 그렇군요. 최근에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, POS로 바뀌었잖아요. 이게 MEV 상황에는 좀 변화를 줬나요? 네, 간접적이지만 꽤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. POS 환경에서는 다음 블록 생성자를 예측하기가 훨씬 쉬워졌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 여러 블록에 걸쳐서 더 복잡하고 교묘한 MEV 전략을 짜는 게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게다가 POS 전환이랑 EIP 1559 도입 때문에 검증자들이 받는 블록 생성 보상이 예전 POW 시절보다 한 90%나 줄었어요. 90%나요. 헐, 엄청나게 줄었네요. 네, 그러니까 검증자 입장에서는 이 줄어든
얻은 수익을 메우려고 MEV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커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죠. 아, 보상이 줄어드니 다른 데서 수익을 찾으려 한다. 일리가 있네요. 그럼 이 골치 아픈 MEV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? 완전히 없애진 못하더라도 좀 줄일 방법은 없어요? 이걸 완전히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. 하지만 피해를 줄이고 그 이익을 좀 더 공평하게 나눠 가지려는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쪽에서는 PBS, Proposer Builder Separation이라는 걸 연구 중인데요. PBS요? 네, 블록 내용을 제안하는 역할, builder이랑 그걸 받아서 최종 블록을 만드는 역할, proposer를 분리하는 거예요. 특정 검증자한테 MEV 추출 능력이 너무 집중되는 걸 막으려는 시도죠. 오, 역할을 나누는 거군요. 그리고 플래시봇이나 MEV 부스트 같은 솔루션은 이제 트랜잭션을 공개된 mem풀이 아니라 비공개 경로로 제출하고 또 경매도 비공개로 붙여서 그 과도한 PHGA 경쟁을 좀 완화하려고 하고요. 코스모스 쪽에서는 아예 인터체인 스케줄러라는 걸 만들어서 MEV 추출 권리 자체를 토큰화, NFT처럼 만들어서 경매로 팔자, 이런 좀 독특한 접근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. 와,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있네요. 듣고 보니 정말 복잡하면서도 엄청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정리하면 이 MEV라는 건 결국 당신이 블록체인 거래를 할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는 일종의 숨겨진 비용이고 또 잘못하면 생태계 전체의 건강성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군요. 맞습니다. 이게 계속 진화하는 문제고요. 당연히 해결책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이 MEV가 뭔지,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해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게 합니다. 만약 당신이 다음번에 암호화폐 거래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보이지 않는 봇들, 이 MEV 봇들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면 과연 당신의 투자 전략이나 거래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